접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상을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봇이 있다면 어떻게 어느 환경에서 잘 사용할지, 이 로봇이 사용될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외형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먼저 구조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을 상상해서 어떻게 생기고 어떤 재료를 쓰며 어떻게 작동할지를, 어떤 기능을 넣어서 그렇게 외형을 상상해보자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그냥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로봇을 처음 설계할 때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을 어떠한 태도로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아이디어를 부정적인 비판하지 않기, 만약에 우리가 친한 친구 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다면 이러한 로봇이 있을 때 무엇을 같이 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로봇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 장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로봇의 전체적인 사이즈, 비율을 잡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 허벅지 길이와 종아리 길이가 같은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으시는데요. 이렇게 허벅지와 종아리의 길이가 같아야 로봇이 움직이거나 또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때 편안하게 움직이고 또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을 쭉 끝까지 내렸을 때 허벅지 중간에서 좀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팔 길이를 이 정도까지 설정을 해야 로봇이 걸을 때나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목적에 맞는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봇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모터, 프레임, 배터리, 센서, 컴퓨터가 있는데, 각각 이제 모터는 사람의 근육 역할, 프레임은 뼈대, 배터리는 에너지원, 센서는 감각기관, 컴퓨터는 중추신경계, 즉 로봇의 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로봇의 재료, 그러니까 로봇의 프레임을 이루는 소재를 어떻게 한번 결정을 하느냐, 그거에 관해서 한번 말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이 책에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적 설계라고, 저희가 3D CAD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건데, 이 3D CAD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최적의 그러니까 가장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그러한 소재를 찾아서 이제 3D CAD를 입혀보고 한번 그걸로 실제로 만들어보는 방법을, 첫 번째 방법을 최적 설계라고 하는데, 이 최적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저희는 지금 현재 어느 소재가 가장 경제성, 효율성 좋고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단단한지 저희는 그러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한데, 이 두 번째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대략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가장 가벼우면서도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소재를 하나 일단 설정을 합니다. 이 과정을 개념 설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선택한 재료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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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서 부러지거나 휘었을 때 우리가 휘었을 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넣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을 기본 설계라고 하고요. 이 기본 설계를 마친 후에 이제 실제 제작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설계를 하는 것을 상세 설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앞에서 나온 최적 설계보다는 상세 설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옳다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일단 책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책 내용이 약간 그렇게 아무래도 맨 첫 장면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 나온 이제 모터, 프레임, 센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로봇은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실제 로봇을 한번 설계도를 뜯어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다이애나라고 아시나요? 한재문 박사가 이제 다이애나라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 평창 올림픽에서 로봇 스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로봇인데 번외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예전에 다이애나 골든이라는 스키 선수 장애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어릴 적에 이제 암에 걸렸는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해서 그분을 존경하는 의미로 다이애나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돌아와서 이게 이제 다이애나 로봇의 설계도입니다. 사실 이게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다이애나 로봇의 대충 성능 스펙을 살펴보자면 이제 124cm에 25kg 정도 되고요. 자유도가 23DOF입니다. 이 자유도가 무엇이냐? 저렇게 설명이 써 있는데 좀 어려운 설명이고요. 그냥 만약에 저희가 팔의 자유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팔 자유도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X, Y, Z축 여기에 더불어서 뭐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총 6가지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이 이 정도 되고요. 다이애나 로봇은 이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다이애나 로봇의 설계도를 보면요. 여기 허벅지 부분과 종아리 부분이 각각 225mm로 길이가 같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허벅지 길이와 종아리 길이가 같아야 이제 움직일 때 편리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균형을 잡기 편리하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설계도를 직접 보니까 이렇게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신기했습니다. 이제 다이애나 로봇은 어떠한 센서나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이애나 로봇의 모터는 뭐 이런 게 쓰였고요. 배터리도 뭐 이러이러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센서가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센서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라이더 센서라고 이제 레이저 거리를 측정하는 그러한 센서인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로봇이 움직일 때 앞을 탐지하고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대충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이런 거를 탐지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IMU 센서라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로봇이 움직일 때 속도, 로봇이 움직일 때 가속도, 각속도 등을 측정해서 로봇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FT 센서도 로봇의 발바닥의 지면을 누르는 힘을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로봇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센서입니다. 컴퓨터는 엔비디아 칩과 인텔 조이가 쓰였다고 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일단 간단하게나마 일단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희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긴 합니다. 네, 느낀 점은
발표 시작할게요.